지난 시간 청약과 승낙에 의한 무역계약의 성립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은 무역계약 시에 필수적으로 약정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품질 조건, 수량 조건, 가격 조건, 선적 조건, 대금 지급 조건, 보험 조건, 포장 및 화행 조건, 분쟁 해결 조건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이들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품질 조건, 수량 조건, 가격 조건, 선적 조건, 대금 지급 조건은 무역계약의 5대 조건이고 무역계약사, 무역계약편에도 빈출되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타 조건으로서 불가항력 조건이나 권리침해 조항, 완전 합의 조항, 검사 조항, 가격 변동 조항, 사정 변경 조항 등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타 조건에 대해서도 학습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중 먼저 품질 조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 있어서 품질 조건은 거래 대상 물품의 품질과 관련된 사항을 약정하는 조건으로서 무역계약 시에 계약 당사자는 품질 결정의 방법이나 품질 결정 시기, 품질의 증명 방법 등을 약정하여야 합니다. 품질 결정의 방법은 거래 물품의 품질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품질 결정의 시기는 거래 물품이 약정된 품질 수준을 충족하는지를 어느 시점의 품질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 시점을 이야기하며, 품질의 증명 방법은 인도된 물품의 품질이 약정 물품의 품질과 일치하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이것은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합의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먼저 이와 같은 품질 결정 방법으로서 견본매매, 상패매매, 명세서매매, 규격매매, 점검매매, 표준품 매매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해서 우선 견본매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본매매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견본매매란 매매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에 의하여 품질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 대부분의 일반 공산품. 상표매매라 함은 널리 알려진 생산자의 상표 또는 브랜드명만 가지고 품질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명세서 매매는 설명서나 명세서, 도해 목록, 청사진 등에 의하여 품질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규격매매는 국제적 또는 수출국에서 인정된 규격, 등급으로 품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점검매매는 매수인이 거래 물품의 품질 수준을 직접 확인 후 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표준품 매매, 품질 결정 방법에서도 시험 문제에 가장 빈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표준품 매매라 하면 수확 예정 농수산물의 경우 해당 연도의 표준품을 기준으로 하는 품질 결정 수준으로서 GMQ, FAQ, USQ 등이 있습니다. 먼저 견본매매는 매매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에 의하여 거래 물품의 품질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주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하며 견본에 의하지 않고는 품질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간단히 송부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저가 제품의 경우 입찰 또는 상대방 국가의 시장에 의하여 견본 제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에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오늘날 무역거래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품질 결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견본은 실제 매매될 물품의 일부로서 물품 전체의 품질을 대표하고, 장차 매수인이 수령할 물품의 품질을 알리기 위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하며, 견본은 이를 제시하는 자에 따라서 매도인 견본과 매수인 견본으로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매도인 견본은 후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원권변, 제2견본, 제3견본 등과 같이 3개 이상의 견본으로 만들어집니다. 견본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견본 매매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첫째, 당사자는 신중하게 견본을 작성, 송부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 즉, 견본의 종류가 많은 경우에는 견본 번호를 붙여서 견본 대장에 송부일자, 상대방의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견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동일품 및 일부분을 사본 견본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매도인이 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품질의 물품을 인도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최상품 중에서 견본을 선택하기보다는 보통의 평균적 품질의 견본을 선택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매 계약 시에 quality to be fully equal to the sample 등과 같은 엄격한 표현보다는 quality to be the sample, similar to the sample 가 같이 아주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후일의 마켓 클레임이나 계획적인 클레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켓 클레임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매수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부당한 클레임을 말하며, 계획적 또는 의도적 클레임은 매매 당사자의 고의에 의한 클레임으로서 주로 신용도가 낮은 악질적인 당사자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 이행에 지장을 일으키도록 교묘한 술책을 사용하여 제기하는 클레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표현은 규격품,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상품, 유명한 제조업자의 대량 상품 등과 같이 엄격한 제조 공정을 거쳐 규격을 균등하게 생산할 수 있는 물품의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듯이 엄격한 표현의 경우에서는 quality to be fully equal to, be same as, be strictly same as per sample, up to the sample과 같은 것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엄격하게 소위 일치한다는 의미이고, be similar to, be about to equal, be about the same 등과 같은 표현은 보다 완벽한 표현이기 때문에 특히 수공예품이나 봉제품 등과 같은 경우에서는 엄격한 표현보다는 완벽한 표현을 쓰는 것이 후일의 분쟁을 막을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표 매매는, 상표 매매 또는 통명 매매는 견본을 제시할 필요가 없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생산업자의 트레이드마크 또는 브랜드만을 가지고 품질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청량음료의 코카콜라, 손목시계 오메가, 롤렉스,
만년필의 파크 등과 같은 유명 상표의 제품은 그 상표 자체만으로도 품질을 인정받기 때문에 상표만을 가지고 품질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세서 매매 또는 설명서 매매는 견본 제시가 불가능한 선박, 철도 차량, 발전기, 공작기계, 의료기구 등 고가의 거대한 기계류의 경우에 상품의 재료, 구조, 성능, 규격, 시수 등을 상세히 설명한 설명서나 명세서, 도해 목록, 설계도 또는 청사진 등에 의하여 품질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규격 매매 또는 등급 매매는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수출국의 공적 규정으로 인정되어 있는 규격이나 등급으로 거래 물품의 품질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공산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제표준화기구 즉 ISO, 우리나라의 KS, 일본의 JIS, 영국의 BS 등의 규정을 이용하여 품질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점검 매매는 현품 매매 또는 실현 매매라고도 합니다. 이 점검 매매는 매수인이 거래 물품의 품질 수준을 직접 확인한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품질 결정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매수인이 현품을 직접 확인 점검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서 수출국에 상주하는 매수인의 대리인이 거래 물품의 품질 수준을 직접 확인한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매수인이 수입국의 보세 창고에서 거래 물품의 품질 수준을 직접 확인한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보세 창고도 거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수입국에 상주하는 매도인의 대리인에 의하여 제시되는 물품에 대하여 매수인이 그 품질 수준을 확인한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COD, Cash on Delivery, 나중에 대금 결제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 매매 조건부 청약과 같은 거래 방법에서 주로 사용되고 악기나 신제품 등의 시장 개척 시에 사용되는 품질 결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일즈 바이 스탠다드, 즉 표준품 매매 방식은 일정한 규격이나 유명한 상표가 없고 견본 제시가 불가능한 수확 예정의 농산물이나 수산물의 경우에 해당 연도의 표준품을 기준으로 거래 물품의 품질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표준품이란 것은 농산물이나 수산물 등의 천년 산물과 같이 동종이지만 이질적인 여러 상품들이 혼합되어 한 가지 종류의 상품을 형성하는 경우 그 상품을 품질을 대표하는 상품의 소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품 매매는 농산물이나 수산물 등의 천년 산물은 종류는 같지만 이질적인 여러 상품들이 혼합되어 한 가지 종류의 상품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등급을 정하여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선물 거래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표준품 매매에는 GMQ, FAQ, USQ가 있습니다. 먼저 GMQ는 물품 내부의 부패나 기타의 잠재 하자를 외관성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원목, 목재, 냉동 수산물, 방생물 등의 경우에 수입지에서 매수인에게 인도된 물품이 해당 물품과 상관섭에 비추어 판매 가능한 상태의 것을 조건으로 거래 물품의 품질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평균 중등 품질 조건, 즉 FAQ는 선적지에서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동종의 수확물 가운데 평균적이며 중등의 품질을 표준으로 하여
거래 물품의 품질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곡물이나 면화, 차, 천연과일 등의 농산물 거래의 품질을 결정할 때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USQ는 공인검사기관 또는 공인표준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보통 품질을 표준품의 품질 수준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조건은 미국의 면화 판매에서 시작되었으며 주로 원면 거래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삼, 오징어 등의 수출 시 해당 수출 조합이나 정부 지정기관 등에서 1등급, 2등급으로 품질을 판정하고 품질의 결정 시기는 물품이 장거리 운송됨으로써 선적지의 품질과 양육시의 품질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 물품이 약정된 품질 수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어느 시점의 품질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 시점을 말합니다. 이러한 품질의 결정 시기는 품질의 검사 시기에 따라서 선적지 품질 조건과 양육지 품질 조건으로 구분되며 곡물류의 거래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TQ, RT, SD 는 조건부 선적 품질 조건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선적 품질 조건. 선적 품질 조건은 인도 물품의 품질이 약정한 품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선적 시점의 품질에 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일반 공산품 등에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는 매도인에 의하여 인도된 물품의 품질이 선적 시점에서 약정된 물품과 일치하면 그 후의 변질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선적 품질의 대표적인 예로는 런던 곡물시장을 중심으로 확립되어 곡물류의 거래에 흔히 이용되고 있는 TQ가 있습니다. TQ는 테일 퀘일인데 그 어원이 어디에서 온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as it is, 즉 있는 그대로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인코텀스에서도 선적지 품질 조건의 조건인 EXW, FCA, CPT, CIP, FAS, FOB, CFR, CIF와 FAQ 조건은 선적지 품질 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이 인코텀스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육 품질 조건은 인도 물품의 품질이 약정한 품질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도착지의 양육 시점의 품질에 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는 매도인에 의하여 인도된 물품의 품질이 도착지의 양육 시점에서 약정된 품질과 일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도인은 운송 중의 물품의 변질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양육 품질 조건의 대표적인 예로는 호밀, 라이죠. 호밀 거래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RT가 있습니다. 이 RT는 매도인이 약정한 물품의 품질을 양육할 때까지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인코텀스에서도 양육지 인도 조건인 DAU, DAP, DDP 그리고 GMQ 조건은 양육 품질 조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건부 선적 품질 조건은 인도 물품의 품질이 약정한 품질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선적 시점의 품질에 의하여 결정하되 선적 이후에 발생하는 일부 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이 추가적으로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조건부 선적 품질 조건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C 데미지드, 즉
SD가 있습니다. 이 SD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약정한 물품의 품질을 선적할 때까지만 책임을 부담하고 양육 시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선적 품질 조건이지만 선적 이후의 해상 운송에 발생하는 해수 또는 응고 등에 의하여 기인하는 품질 손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선적 품질 조건과 양육 품질 조건을 절충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질의 증명 방법이 있습니다. 품질의 증명 방법은 인도 물품의 품질이 약정한 품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품질의 일치 증명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인도 물품이 선적 시 또는 도착 시에 약정한 물품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나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자는 약정된 물품의 품질이 불량할 경우 매수인이 괜한 터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기관으로부터 그러한 품질 불량을 증명받을 수 있도록 약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약정된 물품의 품질이 검사기관에 의하여 불량으로 증명되어 매수인이 정당하게 물품의 인수를 거절할 경우에는 그 불량품을 반송해 오는 것보다는 불량품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위탁품으로서 처분하는 것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품질의 결정 방법은 매매 계약 시에 매매 당사자 간에 누가 검사할 것인지를 미리 합의하여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품질의 결정 시기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적 품질 조건에서는 품질의 일치 증명을 입증할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미리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정해진 선적지에서 객관적이고 근위 있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검사 증명서 또는 품질 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인도 물품의 품질이 약정한 품질과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양육 품질 조건에 있어서는 품질의 수준이 미달 또는 운송 중의 변질에 대하여 그 입증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물품의 도착 시에 품질 수준의 미달 또는 운송 중의 변질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근위 있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은 후 발급받은 감정 보고서에 의하여 사실을 증명하고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매매계약의 기본 조건 중 품질 조건에 대해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수량 조건, 선적 조건 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